칠흑 같은 밤바다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는 미친 듯이 칩니다. 이 와중에 위치 추적 장치를 꺼버린 유령선이 몰래 움직이고 있어요. 불법 조업을 하든 무기를 밀수하든 꿍꿍이가 있는 배겠죠? 이 배, 과연 우주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보통 위성이라고 하면 구글 어스처럼 사진을 찍는 광학 위성을 생각하시죠? 하지만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창밖을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빗물과 먹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레이더는 어떨까요? 바다 위에 떠있는 수십 척의 정상적인 배들 사이에서 누가 나쁜 놈인지 레이더에 찍힌 점만 보고는 절대 구별 못해요. 그런데 이 유령선이 치명적인 실수를 딱 하나 합니다. 선원 중 한 명이 몰래 ASTS를 통해 위성 전화를 한 통 걸거나 앞이 안 보여서 항해 레이더를 잠깐 켜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주에서 그 미세한 전파를 낚아채서 정확한 좌표를 쾅 찍어버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막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호크아이 360입니다. 바로 저번 주였죠. 4월 10일에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한 S1 서류를 전격 제출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IPO 기업을 뜯어봤지만 상장 전부터 이 정도로 압도적인 숫자를 찍고 나오는 곳은 정말 드뭅니다. 2025년 기준 매출 1억 1,770만 달러, 전년 대비 무려 74% 폭풍 성장했는데요. 적자 기업 아니냐고요? 작년 2,900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 270만 달러로 깔끔하게 흑자 전환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진짜 뛰게 한 건 바로 수주 잔고인데요. 1년 만에 무려 7배가 폭증해서 3억 270만 달러가 쌓였습니다. 현재 매출의 거의 3년치가 이미 지갑에 확정적으로 꽂혀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 이 회사는 뭐 하는 곳이길래 이런 미친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호크아이를 한마디로 하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공 전파를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세계 유일의 상업 신호정보 기업입니다. 군사용어로는 시긴트, 시그널 인텔리전스의 약자죠. 이 시긴트는 원래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 NSA나 국가정찰국 NRO 같은 1급 기밀 정보기관들만 다루던 아주 은밀하고 특별한 영역이었습니다. 옛날 냉전 시대부터 적국의 무전이나 통신을 도청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쓰였죠. 왜 국가만 할 수 있었느냐? 이 전파를 우주에서 잡으려면 학교 버스만한 엄청난 크기의 수조 원짜리 초거대 군사위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크아이가 판을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전자레인지 크기만한 작은 소형 위성을 3개씩 한 조로 묶어서 우주에 쫙 깔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뉴스에서 범인 쫓을 때 경찰들이 기지국 3개를 연결해서 휴대폰 위치 삼각 측량으로 찾아내잖아요. 그걸 우주에서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호크아이는 위성 3개를 완벽한 삼각형 대열로 묶어서 우주에 띄우는 방식이에요. 지상에서 전파가 퍼져나가면 2가지 핵심 기술이 작동합니다. 하나는 산에서 소리칠 때 양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로 방향을 하는 것처럼 새 위성에 도달하는 미세한 시간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 구급차가 다가올 때 소리가 달라지는 도플러 효과처럼 위성 궤도에 따른 미세한 전파 높낮이 차이까지 더해지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슈퍼컴퓨터급 AI로 순식간에 계산해서 정확한 좌표를 지도에 쾅 찍어버리는 엄청난 기술이죠. 경쟁사들이 똑같이 위성 3개씩 묶어 쓰면 금방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30기가 넘는 위성을 깔아둔 호크아이는 특정 위험지역 상공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훑고 지나가는 압도적인 재방문 주기를 자랑해요. 여기에 지난 10년 넘게 우주의 온갖 쓰레기 전파를 분석하며 원하는 전파만 촉집게처럼 걸러내는 AI의 딥러닝 경험치가 엄청난 진입장벽을 만들죠. 결국 위성이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로 진입장벽을 겹겹이 치고 AI 데이터 분석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대체 불가능한 고마진을 창출하는 게 이들의 진짜 무기인 겁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데요. 이 회사는 위성이라는 쇳덩이를 파는 게 아닙니다. 위성이 빨아들인 데이터를 AI로 가공해서 구독료를 받고 파는 우주판 사스 기업이죠. 우리가 매달 돈 내고 보는 넷플릭스를 생각해보세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같은 대작 드라마를 하나 찍는 데는 수백억 원의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듭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완성해 놓으면 그걸 한국 사람에게 틀어주든 미국 사람에게 틀어주든 추가 제작비가 안 듭니다.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똑같은 영상을 무한대로 복사해서 틀어주고 매달 구독료를 쓸어 담죠. 호크아이도 똑같은 구조를 가졌습니다. 우주로 위성을 한 번 쏘아 올리는 발사 비용과 초기 위성 제작비는 처음에 한 번 딱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성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중국 불법어선의 전파 데이터를 하나 잡아냈다고 칩시다. 이 데이터 파일 하나를 미국 국방부, 일본 해상자위대, 심지어 글로벌 대형 해용사나 해상보험사에도 동시에 중국해서 팔 수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서 파는 거니까 원가는 영원에 수렴하죠. 그래서 초반에 고객이 10명일 때는 영업이익률이 30% 수준이었다가 고객이 50명, 100명, 500명으로 늘어나면 마진율이 60%, 80%, 심지어 90%까지 미친 듯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공장을 더 지어야 하니까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구조죠.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하이퍼스케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아무도 생각지 못한 우주 궤도 위에다가 그대로 이식해 놓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돈 되니까 비슷한 거 하는 경쟁사도 엄청 많지 않아? 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철저한 독점이에요. 다른 우주기업 중 스파이어 글로벌은 위성을 100개 넘게 쏘아 올렸죠. 하지만 날씨 예보나 기상 관측 데이터가 주력 밥줄이고 선박 전파 추적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미끼 상품 정도에 불과합니다. 블랙스카이나 움브라 같은 기업들은 광학 카메라나 레이더로 사진을 찍는 곳이라 아예 노는 물 자체가 다릅니다. 우주에서 전파를 추적해서 파는 상업용 시장은 지금 후크아이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제가 없란 뜻이죠. 그리고요, 이 회사의 최대 고객이 미국의 국가정찰국 NRO입니다. NRO는 미국 정보기관의 끝판왕 같은 곳이에요.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기관이 자신들의 핵심 군사작전에 쓰고 있고요. 게다가 2025년 말에는 아예 2년짜리 장기 연장 계약까지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 권력기관이 이 회사가 주는 데이터는 최고 품질이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보증한다고 사실상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신뢰를 몰아준 거죠. 자, 오늘 후크아이 360이라는 엄청난 장제력을 가진 기업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NRO가 선택한 유일무이한 상업우주 신호정보기업, 과연 슈퍼루키로 평가받고 미래 텐베거 종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